한국 문화가 이 정도라고요? 예술의 나라 프랑스에서는 최근 한류 문화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10대부터 노년층까지, BTS부터 한시까지. 지금 파리의 거리는 한국 문화로 가득 찼는데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빠져들게 했는지 그 궁금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이고 영국 기자예요. 오늘 아침도 다른 날들과 똑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문화부서장인 피에르 상사가 문 밖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취재를 맡겨야겠어. 그가 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파리로 가야 해. 파리.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루브르 박물관의 새로운 프랑스 인상파 전시를 취재하라는 건가? 아니면 노트르담 복원에 대한 기사일까요? 파리는 진짜 문화, 진짜 예술을 의미하는 곳이었어요. 파리를 뒤흔들고 있는 한국 바람에 대해 조사해야 해. 피에르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그 말이 찬물처럼 저를 덮치고 있었어요. 한국 바람. 설레던 기분이 사라지고 있었고 혼란과 실망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파리 어디에나 있어. 피에르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팝음악, 음식, 패션. 프랑스 10대들은 BTS에 열광하고 있고 식당들은 메뉴에 김치를 올리고 있어. 왜 그런지 알아내야 해. 저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건 농담일 거라고 바라고 있었죠. 제가 팝음악이랑 드라마에 대해 써야 한다는 건가요? 피에르가 파일을 펼치고 있었어요. 안에는 비행기표, 이메일 프린트물, 일정표들이 들어있었어요. K-팝 댄스 학원, 한국 식당, 언어 학원 주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처음 보는 만화 캐릭터들로 장식된 카페 사진도 있었어요. 이건 가벼운 오락이 아니야, 엘리자베스.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탔을 때 세계 문화의 변화가 있었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시리즈가 되었을 때는 그건 정말 역사적인 일이었지.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니야.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문화적인 도시를 정복하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야. 저는 칸 영화제에서 상 받은 한국 영화에 대한 기사를 집어들고 있었어요. 감독이 황금종려상 옆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소르본에서 공부했어요. 피에르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진짜 문화가 뭔지 알고 있어요. 프랑스 문학, 이탈리아 오페라, 영국 연극. 이런 게 서양 문명의 기초지. 피에르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럼 동양 문명은? 진실과 아름다움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문화들은 어때?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이 강렬했어요. 거의 애원하듯이 바라보고 있었죠. 비행기표를 제 책상 위로 밀어주고 있었어요. 내일 떠나는 비행기였어요. 3주야,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왜 그런지도 알았으면 해. 세련되고 문화적인 프랑스인들이 왜 한국 예술에 빠져들고 있는지 말이야. 피에르가 나간 후 비행기표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리. 빛의 도시. 예술, 패션, 요리의 도시이고 이제는 한국 대중문화의 도시까지 되었나 봐요. 제가 만들어 놓은 완벽하고 계획된 세상이 옆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캐리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인터뷰할 때 입을 단정한 블라우스와 바지들을 넣고 있었죠. 항상 쓰는 메모장과 좋아하는 펜들도요. 비를 막아주는 검은색 블레이저도 넣었어요. 중요한 취재 때마다 입었던 옷이었죠. 여권을 집어들며 잠시 망설이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파리에서 공부할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발자크와 보들레르를 공부하고 있었지 보이밴드나 버블티를 공부한 게 아니었는데 아파트 창문 앞에서 런던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차가운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파리로 날아가서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를 조사하게 될 거예요. 모든 본능이 이건 제 교육과 재능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느낌도 있었어요. 무시하려고 하는 작은 호기심이 속삭이고 있었죠. 세련된 파리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면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제 모든 믿음에 도전하는 무언가가요? 고개를 가로저으며 커튼을 내리고 있었어요.
팝송에서 진리와 아름다움을 찾을 순 없어요. 전문적으로 이 일을 끝내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쓴 다음 진짜 문화로 돌아올 거예요. 제 책들과 익숙한 확신들이 가득한 요새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내일 이른 비행기를 위해 알람을 맞추며 잠이 들었어요. 두려움도 없었고 설렘도 없었어요. 내일이 되었고 저는 파리로 향하고 있었죠. 택시 기사가 쉴 새 없이 프랑스어로 말하며 파리 거리를 달리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 다른 길들이었어요. 익숙한 랜드마크들을 지나고 있었어요. 루브르도 생강도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알록달록한 포스터들이 버스 정류장과 건물 벽에 붙어 있었는데 거기엔 한국 글자들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카페 주변에 모여 있고 한국 글씨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속이 뒤죽박죽되고 있었어요. 영화관 도착했어요. 기사가 말하며 입구에 아치가 있는 좁은 건물 앞에 차를 세웠어요. 빨간 현수막이 문 위에 걸려 있었고 봉준호 특별 전시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르샤 누아 안으로 들어가니 로비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벽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부자 가족과 가난한 가족, 멋진 집과 어두운 지하실이 나오는 영화 장면들이었어요. 온갖 연령대의 사람들이 팝콘과 음료수를 들고 프랑스어로 얘기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버터와 기대감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고 있었죠. 은발의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깔끔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포스터들을 가리키며 뿌듯함이 가득 찬 표정을 짓고 있었죠. 봉준호 전시를 보러 오신 거죠? 저는 마르셀이에요. 여기 주인이고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을 꺼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길을 내주며 극장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5년 전만 해도 여기 아무도 한국 영화를 몰랐어요. 마르셀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봉준호가 칸에서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을 탔죠. 그날 밤 사이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극장 안에는 100석 정도 되어 보였는데 놀랍게도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10대 아이들, 중년 부부들, 두꺼운 안경을 쓴 할아버지들, 가방을 맸던 대학생들도 있었어요.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고 낯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 장면에 나오는 부잣집은 프랑스 저택만큼이나 우아했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지하로 움직이자 숨이 턱 막혔어요. 가난한 가족이 숨어있는 지하실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완벽한 예의와 아름다운 집 뒤에 숨겨진 계급 갈등이었어요. 반전이 나올 때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들이었지만요. 모르는 농담에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요. 뒤에 앉은 여자분은 슬픈 장면에서 훌쩍대고 있었어요. 끝날 무렵 펜을 너무 꽉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되어 있었어요. 이 영화는 저를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러면서도 깨우치게 하고 있었어요. 다 동시에요. 바깥으로 나오니 오후 햇살이 눈을 찌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영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말에 한국 이름들이 섞여 나오고 있었죠. 정신없이 메모하고 있었어요. 복잡한 인물들, 명확한 악당이 없음, 사회를 거울처럼 비추어줌. 둘째 날에는 말의 지구로 갔어요. 랜덤 플레이 댄스라는 걸 보러요. 예전에는 프랑스 부티크만 있던 거리에 이제는 한국 패션이 가게 창문마다 걸려 있었어요. 날씬한 마네킹들이 헐렁한 바지와 파스텔 톤의 오버사이즈 스웨터를 입고 있었죠. 모든 게 캐주얼하면서도 믿을 수 없이 세련되어 보였어요. 작은 광장에 30명 정도 모이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암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똑같이 입은 10대들이었어요. 다른 이들은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었고요. 한 남자가 냉장고만 한 스피커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음악이 시작됐어요. 제가 예상한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리듬이 있고 중독적인 음악이었죠. 이해할 수 없는 한국말들이 전자비트 사이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동작으로 깔맞춤하듯이요. 팔을 휘두르고 복잡한 패턴으로 발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저히 배울 수 없을 것 같은 춤이었어요. 17살쯤 된 여자아이가 제가 보고 있는 걸 눈치챘어요. 정확한 동작을 계속하면서 제게 다가오고 있었죠. 해보실래요? 거절할 틈도 없이 기본 동작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발은 보도블록에 걸리고 있었고요. 제 팔은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의 팔은 공기를 정확하게 가르고 있었죠. 괜찮아요. 그 애가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요. 음악이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 추고 어떤 사람들은 무리지어 추고 있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 보고 폰을 꺼내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은 지팡이를 리듬에 맞춰 툭툭 두드리고 계셨어요. 유모차를 끌고 오신 엄마는 따라 부르고 있었고 아기는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5번째 노래쯤 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몸이 박자를 알아채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리듬에 맞춰 끄덕이고 있고 발 뒤꿈치가 바닥을 두드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전문 댄서가 아니었어요. 학생들이고 회사원들이고 부모들이었죠. 하지만 연습하고 또 연습한 게 보이는 열정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르뿌띠 서울이라는 식당에 앉아 아픈 발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메뉴판이 혼란스러웠어요. 프랑스어로 들어본 적 없는 한국 음식들을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웨이트리스가 불고기를 주문하는 걸 도와줬어요. 처음 먹는 사람에게 딱이라고 했죠. 음식이 나오니 접시가 작은 예술품처럼 보였어요. 얇게 썬 소고기가 검은 소스에 윤이 나고 있었고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옆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었죠. 포크를 들며 강한 맛과 이상한 향신료를 예상했어요. 첫 입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단맛과 짭짤함이 완벽하게 섞여 있었어요. 고기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어요. 채소는 치아 사이에서 아삭하게 씹혔죠. 이건 프랑스 음식인 척하는 퓨전 요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국 요리 그대로였는데 프랑스 사람들의 입맛과 친해지고 있는 거였어요. 주변에서 다른 손님들도 똑같이 만족해 보였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소르본 대학 교수들이 회식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3대가 모여 음식을 나눠 먹으며 가족 모임을 하고 있었고요. 이 식당은 한국 색깔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하고 있었고 파리가 그걸 반겨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침대 위에 메모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깔끔한 카테고리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흘러가는 유행이나 대세가 아니었어요. 파리에 있는 한국 문화는 정성스러운 장인 정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회적 관념에 도전하는 영화, 훈련과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문화에 맞춰 변화하는 음식 같은 것들 말이에요. 메모장을 덮으며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의 요새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파리 언어 연구소라는 곳을 찾아갔어요. 강의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빠르게 들어오며 노트북과 필기장을 꺼내놓고 있었죠. 많은 이들이 한국 스타일 옷을 입고 있었어요. 헐렁한 바지, 오버사이즈 후드티, 굽 높은 운동화들이요. 방 안의 분위기가 전기처럼 짜릿했어요. 마치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처럼요. 김 교수님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깔끔한 선이 돋보이는 한복 재킷을 입고 계셨죠.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칠판으로 다가가시더니 제가 본 적 없는 글자를 쓰고 계셨어요. 정. 누가 이 개념을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순식간에 손들이 쫙 올라가고 있었어요. 앞자리에 앉은 금발 여학생이 일어났어요. 애정과 충성심, 그리고 연결감이 섞인 것 같아요. 그 학생이 말하고 있었어요. 영어에는 정확히 같은 의미의 단어가 없어요.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마음이 어떻게 한국 문화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지 설명하고 계셨죠. 가족관계, 우정, 심지어 비즈니스 관계까지요. 학생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하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폰으로 칠판을 찍고 있었죠. 그 학생은 안나였어요. 제가 메모하는 걸 보고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자 제자리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 문화에 대해 글을 쓰고 계신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캐주얼한 학생들 사이에서 제 단정한 BBC 정장이 갑자기 엄두가 안 났던 거예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안나가 저를 학교 도서관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안에서 그녀가 번역된 한국 문학이라고 적힌 선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표지의 책들이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시집, 소설, 단편집들이었죠. 정을 이해하면 이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말이 돼요. 안나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마치 비밀 코드를 배우는 것처럼요. 그날 오후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어요. 건물은 전통 한옥의 지붕선과 파리거리를 비추는 유리벽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안에서는 여러 문화 활동들이 음악처럼 겹쳐지고 있었죠. 한 방에서는 요리 수업이, 다른 방에서는 언어 연습이, 마당에서는 서예 시연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한복을 입어보라고 권하고 있었어요. 파란 비단 저고리와 정교한 자수가 놓인 풀치마를 가져왔어요. 천이 제가 가진 어떤 옷보다도 부드러웠어요. 옷을 입혀주면서 저는 깨닫고 있었어요. 이 옷들이 어떻게 끼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선을 만들어내는지요. 파란 저고리, 크림색 치마, 그리고 다홍색 끈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로를 돋보이게 하고 있었어요. 거울 속에서 저는 거의 못 알아볼 뻔했어요. 거기에는 우아하면서도 친근하고 격식 있으면서도 편안한 사람이 있었어요. 옷이 제 모습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바꾸고 있었어요. 마치 특별한 행사에 중요한 손님이 된 것 같았죠. 아름다워요. 근처에서 꽃을 꽂고 계시던 한국인 할머니가 속삭이셨어요. 그날 저녁, 파리 한국 문화에 대한 첫 라디오 인터뷰를 앞두고 긴장이 쌓이고 있었어요. 라디오 프랑스의 대기실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제 얼굴에 파우더를 두드리고 있었고, 저는 노트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었죠. 창밖에서는 파리의 도시 불빛들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밤을 맞이하는 중이었죠. 프로듀서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방송까지 30초. 윌슨 기자님, 방송이 시작되자 진행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 한국 열풍이 그냥 가벼운 유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준비해온 답변이 입끝에 맴돌고 있었어요. 시장 트렌드와 문화적 타이밍에 대한 답변이었죠. 하지만 그때 기생충을 파리 사람들과 함께 보던 기억이 났어요. 그들이 영화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10대들이 클래식 발레에 쏟는 열정으로 복잡한 춤을 연습하던 모습도 떠올랐어요. 한국과 프랑스 전통을 동시에 존중하는 음식들도 생각났죠. 저는 파리에서 참신함을 찾으러 왔어요. 마이크에 대고 천천히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견한 건 예술성이었어요. 혁신과 전통 모두를 존중하는 태도였죠. 한국 영화의 깊이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 도전해요. K-팝 훈련의 정밀함은 클래식 음악가들에게서 보는 것과 같은 규율을 보여줘요. 음식조차도 장인 정신을 보여주죠. 김치가 파리에서 에스카르고만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계속 말하면서 제 목소리가 더 확신에 차고 있었어요. 이건 가벼운 유행이 아니에요. 이건 깊은 뿌리를 가진 문화가 프랑스 땅에서 잘 자라나는 새 가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파리 거리를 걸으며 이상하게 어지러웠어요. BBC에서 전화가 계속 오고 있었어요. 청취자들이 제 말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들은 열정적으로 공감했고, 다른 이들은 제가 변하는 관점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피에르의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계속 조사해. 호텔로 돌아와 다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울 속의 당당한 기자는 며칠 전에 확신에 찬 방어막을 들고 도착했던 여자와 달라 보였어요. 제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았던 요새의 벽에 균열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어요. 내일은 더 많은 행사에 참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더 많은 메모를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은 한국 프랑스 퓨전차 한 잔을 마시며 앉아 있어요. 이 취재가 끝나면 거울 속에서 어떤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해하면서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주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마치 새 소설의 페이지가 빠르게 넘어가는 것처럼요. 한국 영화제가 제 여행이 시작된 바로 그 영화관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오늘 밤엔 이창동 감독의 시를 상영하고 있었죠. 이제 그 극장은 저에게 신성한 장소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가 신성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질문들이 그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화는 나이든 여성이 끔찍한 가족의 위기 속에서 시를 발견하는 이야기였어요. 장면들이 펼쳐지면서 저는 단순한 외국 오락을 넘어선 깊이를 느끼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조용한 순간들에 머물고 있었죠.
차가 부어지고 손이 종이를 만지고 눈이 구름을 바라보는 장면들이요. 이 영화 속에서는 시간이 달리 흐르고 있었어요. 달리는 게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자 극장 안이 고요해졌어요. 관객들은 폰을 확인하거나 짐을 챙기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이야기가 스며들게 두고 있었죠. 한참 후에야 여기저기서 박수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커지며 극장을 채웠죠. 저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메모장은 잊고 있었죠. 상사인 피에르가 통로에 나타났어요. 익숙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아직도 시시하다고 생각해?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목구멍이 메어져 오고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답이 나오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제가 무시하고 있던 진실을 보여줘서요. 파리의 저녁 공기 속으로 나왔어요. 거리가 또 다르게 보였어요. 이젠 낯설지 않았지만 뭔가 확장된 것 같았어요. 근처 카페에서는 BTS 노래가 야외 스피커로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한복에서 영감받은 코트를 프랑스 패션과 섞어 입고 지나가고 있었죠. 두 개의 한국 식당이 프랑스 비스트로 옆에 나란히 서 있었고 각각 섞여 있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처음 열린 한국 영화제에는 50명도 안 왔어. 걸어가며 피에르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올해는 티켓이 몇 시간 만에 매진됐지. 제 메모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제는 수십 페이지에 달했고 매일 더 개인적이 되어가는 관찰들로 가득 차 있었죠. 사실로 시작했지만 발견으로 끝났어요. 제 확신을 지키던 벽이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더 명확한 것이 남아 있었어요. 공항에서 캐리어를 쌀 때 옷 외에도 많은 걸 담고 있었어요. 한복 체험에서 받은 비단 1000조각. 언어 수업 후 학생들이 선물해준 한국 과자들. 아시아 영화에 대한 책들. 드디어 기본 동작을 배운 댄스 연습 영상들. 각각의 물건이 제 여행의 한 부분을 담고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파리로 올 때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일몰에 반짝이는 구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카드처럼 섞이고 있었죠. 각각이 다른 각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BBC 사무실로 돌아오니 제 책상은 떠날 때 그대로였어요. 같은 책들, 같은 펜들, 같은 런던 브리지 전망이요. 하지만 제 안은 변해 있었어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 손가락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첫 번째 기사 제목이 나타났어요. 문화가 만나는 시간 파리에서 느낀 한국 문화의 영향력. 이제 글이 쉽게 흘러나왔어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연결점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적 가치가 프랑스의 장인정신 존중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요. K-팝의 규율이 발레 훈련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요. 김치와 치즈가 어떻게 재료 그 이상의 복잡한 문화로 발효되는지요. 제 여행에 대해서도 쓰고 있었어요. 문화의 경계가 있다고 믿었던 기자가 그게 달이라는 걸 발견한 이야기요. 세련됨이란 하나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던 여자가 많은 것을 감상하는 것임을 배운 이야기요. 동료들이 제 책상에 들러서 이 새로운 문체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제가 객관성을 잃은 건 아닌지 물었어요. 다른 이들은 한국 문화책 추천을 요청했죠. 저는 어려운 진실도 아름다운 발견도 모두 나누고 있었어요. 3주가 누구를 완전히 바꾸진 못해요. 하지만 다시 닫을 수 없는 창문을 열어줍니다. 제 사무실 요새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이제 다양한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같은 책들이 확장된 이해를 통해 더 깊은 의미를 담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 후 런던 거리를 걸으며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한국 학생이 스타벅스에서 영어를 연습하고 있고 한 무리가 푸드트럭에서 김치 타코를 먹고 있었어요. 공원에서는 10대가 친구들에게 K-팝 춤을 가르치고 있었죠. 문화는 파리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흐르고 섞이고 있었어요. 폰을 꺼내 피에르에게 전화했어요. 제 기획 기사가 끝났어요. 그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벌써 다음 걸 계획하고 있어요. 무슨 주제? 글로벌 문화가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주제요. 벽을 쌓는 대신 문을 열 때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요. 통화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며 내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문화에 대한 제 이해는 계속 확장될 거예요.
마치 물에 돌을 던진 후 퍼지는 물결처럼요. 어떤 요새도 그런 성장을 담을 수는 없어요. 파리에서 한국 문화의 물결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해변에서 바라보지 않았어요. 양쪽으로 흐르며 모든 경계를 넘어 아이디어와 아름다움을 실어 나르는 문화의 물결 속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웠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